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그제 5천 명을 넘더니 어제는 오후 6시까지 이미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중으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마련 중입니다. 민소은 기자입니다. 광주시청 선별검사소. 문을 열기 전부터 대기줄이 늘어섰습니다. 확산세는 그야말로 폭증입니다. 지난 1일 처음으로 4자릿수를 기록한 광주 전남의 신규 확진자는 엿새째 4천 명대를 찍고 그제는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는 오후 6시 기준으로만 벌써 6천 명을 넘겼습니다. 20여일 만에 6배 증가입니다. 확산세는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중에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주는 하루 5천 명, 전남은 하루 3, 4천 명의 확진자가 나올 거라는 게 방역당국의 예측입니다. 이제 전국적인 확산 추세에 맞춰서 한 5천 명 이상까지도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을 걸로 보고,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비율이 높고 병상 가동에 여유가 있어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료 인력과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일단 광주시는 이달 말까지 현재 14개 병원 931병상을 15개 병원 953병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 재택치료 의료 상담센터는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진자 진료를 담당하는 외래진료센터는 2곳에서 3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또한 재택치료 의료 상담센터 23곳의 인력을 확충하고 전화회선 또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광주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4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광주시 교육청이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하는 새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장외국 광주시 교육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새학기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별 확진자 수에 따라 원격 수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이 모두 등교하는 3월 한 달 동안 학생은 주 2회, 교직원은 주 1회 검사할 수 있도록 신속 항원 검사 키트 210만 개를 확보해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또 학교를 찾아가는 이동식 PCR 검사소를 운영하고 보건 전문가가 포함된 긴급 대응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정확히 2주 남은 가운데 광주에서는 며칠째 복합 쇼핑몰 유치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당의 쇼핑몰 이슈에 대한 공방 속에서 정작 지역 발전 공약에 대한 논의가 묻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발언이 나온 지 일주일째. 민주당은 2030 세대 표를 의식한 갈라치기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지역 내 대선 이슈로 쇼핑몰 유치 공약을 끌고 가는 분위기입니다. 광주를 찾은 이준석 대표는 이슈를 선점한 쇼핑몰에 이어 생활 밀착형 공약을 추가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들끼리 이해관계 조정하느라 이루지 못했던 수건 사업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뜨끔해할 만한 그런 광주 쇼핑몰에 2탄, 3탄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민주당에게 경고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자체와 민간의 영역인 쇼핑몰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 자체가 맞지 않다며 거리를 두면서도 여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 창업자들과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20, 30대 표심 잡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지역 중소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민 공감대와 상생 방안이 먼저라며 쇼핑몰 공약은 호남 소외를 자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호남 지역이 소외된 것에 대한 어떤 좀 이 지역 갈등을 좀 우리 민심들을 좀 갈라치게 하면서 들어오는 전형적인 나쁜 정치의 형태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 미래 산업의 큰 그림을 그릴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장, 이런 부분과 연관된 대선 공약 논의가 중심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복합 쇼핑몰 이슈는 사실은 대선 이슈라기보다는 또 아시아문화전당과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등 이전 대선과 달리 지역 발전을 이끌 대형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5월 단체가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정책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어제 성명서를 내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고 5.18 유공자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지원하는 등 7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5월 단체들은 제안들이 국가정책에 반영돼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사적지 활용, 정신 계승과 세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올겨울 눈이나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전남 일부 지역에 초기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당분간 비가 뜸할 것으로 보여서 밭작물을 중심으로 피해 확대가 우려됩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확기를 맞은 시금치 잎이 노랗게 말라 있습니다. 파종이 늦은 시금치는 성장까지 멈췄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쉴 새 없이 돌아가지만 갈라진 땅을 적시기엔 역부족입니다. 날이 계속 가물다 보니까 이 양분을 빨아먹지를 못했어요, 작물이. 그래서 이게 이제 황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양분을 빨아먹지도 못하다 보니까 영양 섭취가 안 돼서 이렇게 영양실조제. 겨우내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신안의 시금치 수확량이 20% 넘게 주는 등 월동작물을 중심으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광주 전남의 강수량은 평년의 76%에 불과한데 이보다 비가 적게 온 전남 6개 시군은 이미 가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상수원은 괜찮은 상황이지만 저수율이 54%까지 떨어진 신안군 등의 농업용수가 문제입니다. 당분간 큰 비는 없어 다음 달 말까지 가뭄 지역은 전남 14곳으로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밭작물 전반에 피해가 예상됩니다. 보리, 밀, 마늘, 양파에도 생육에는 약간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평년보다는 한 10% 정도 수량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농작물에 대한 선제적 급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농민과 해당 지자체들은 저수지와 양수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해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여수시가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크게 개편합니다. 상당수 노선의 운행 횟수가 줄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과연 불편 해소 대책은 마련돼 있을까요? 김호 기자입니다. 여수에 사는 취업준비생 이환준 씨. 집 앞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여수공항에서 내린 뒤 순천으로 가는 버스로 갈아타고 직업학교로 갑니다. 버스 환승을 위한 대기 시간은 평균 15분. 하지만 버스 노선이 바뀌는 다음 달부터는 배로 기다려야 합니다. 시내버스 출발 시각은 지금보다 15분가량 빨라지는데 순천행 버스의 출발 시각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대기 시간도 15분에서 30분. 이러니까 시간이 2배로 드는 것 같아가지고 여름이나 겨울에. 현재 여수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186대, 69개 노선을 하루 1,100여 차례 오갑니다. 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되는 다음 달부터는 전체 노선은 66개로 운행 횟수는 12%가량 줄어듭니다. 아침 첫 차와 밤 막차 운행 시각도 각각 30분가량 늦춰지고 앞당겨집니다. 1시간 이내 무료 환승으로 순천이나 광양을 오가던 시민들과 섬 지역 주민들의 이동에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여수시는 노선 변경에 따른 불편 사항을 보완하려면 연간 수십억 원이 더 필요하다며 요금 감면이나 환승 시간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주 52시간과 또 어떤 운전 종사자들의 어떤 휴식 안전을 위해서 노선 개편을 좀 단행을 했습니다. 막 시행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의 다소 불편 사항이. 여수시는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지만 예산 문제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대중교통 이용자인 시민 불편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과거 여고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활용됐던 목포 청해사가 문화재청의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4년 개관할 예정입니다. 청해사는 1979년 섬에서 목포로 유학 온 여고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건축됐지만 2003년 문을 닫은 뒤 20년 가까이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진도군 최초 여성 축구단인 진도군 퀸즈FC가 창단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진도군 퀸즈FC는 최근 여자 축구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응으로 가정주부와 직장인 등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 3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나흘간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일원에서 2022 순천만 흑두루미의 날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흑두루미 생명평화음악회와 탐조행사, 국제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등으로 꾸려집니다. 포스코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의결한 가운데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포스코의 지주회사 출범으로 인해 철강 사업의 소외와 광양 지역 투자 계획 위축 등에 대해 지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광양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더욱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피해 보상 등에 합의했습니다. 유족 대표는 현대산업개발과 민형사상 책임과 보상금에 대해 합의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희생자 가족과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합동분향소는 운영을 중단하고 그동안 무기한 연기됐던 희생자 5명의 장례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전문기관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데 집중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된 피해자 16명에 대해 신병 처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낸 항고를 법원이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 3부와 4부는 최근 상표권과 특허권 특별 현금화 명령에 불복해낸 미쓰비시 중공업의 즉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미쓰비시가 강제노역 피해자 5명에게 각각 1억여 원의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미쓰비시 측이 이에 불복해 특허권과 상표권을 매각하는 재산 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영하권 강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내려가겠는데요. 아침 기온 광주가 영하 4.8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더 낮고요. 한낮 기온도 3도 안팎으로 춥겠습니다. 오늘 구름이 다소 많이 낀 가운데 서해 도서 지역은 아침까지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장흥과 여수 등 전남의 7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불씨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담양과 영광 영하 5도로 어제보다도 낮지만 예년 이맘때보다도 1에서 4도가량 낮고요. 한낮 기온 장성 2도로 춥겠습니다. 곡성의 아침 기온 영하 5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 3도, 여수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도, 강진 3도, 진도 1도에 머물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에서 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내일 오전에 눈이 날리겠고요. 추위는 모레 낮부터 차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